1996년은 부동산 붐의 중간 조정기이다. 국제 수지와 통화 위기 속에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자본 유입이 GDP 대비 9%로 감소하며 외국 자본의 유출 사태를 맞는다. 다행히 404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김대중 정부는 IMF에 585억 달러, 구제금융 가운데 189억 달러만 들여온다. 대우그룹이 41조 원의 분식회계로 파국을 맞으며 금융시장이 불안하자 1999년 카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2002년의 카드 대란 속에 부동산 시장은 1991년부터 시작된 10년간의 약세 국면을 벗어난다. 기업들의 투자 수요는 감퇴한 반면 가계 저축이 늘어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주도하자 2003년 가계 부채가 322조 원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가 집값의 급등을 막기 위해 2003년 판교를 포함한 12개 지역의 제2기 신도시를 지정하지만 5년간 전국 아파트값은 63.72%나 오른다. 상승세는 아파트에만 그치지 않고 재건축과 주상복합에도 수요가 몰려 부동산 광풍이 일어난다. 2000년대 초반 한국 금융시장은 자산 유동화 증권 및 기타 파생상품의 발달과 함께 복잡한 금융상품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전통적인 대출 이외의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을 찾는다.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단기 자금 조달 및 위험관리 수단으로 자산담보부 단기 채권이 주목받는다.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ABCP는 자산유동화 증권과 기업어음을 결합시킨 금융상품이다. 장기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자산유동화 증권은 만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유동성도 떨어진다. 반면 기업어음은 보통 90일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으로 기업들이 빠르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ABS의 단점을 CP의 단기 유동성으로 보완하고 ABS가 제공하는 자산담보의 안정성을 극대화하자 ABCP가 확장된다. 부동산 광풍으로 탐욕에 휩쓸린 시행사, 건설사, 금융기관, 부동산 투자자들은 은행 대출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난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발행한 ABCP는 증권사가 중개 역할을 하여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다. 증권사가 ABCP 판매로 얻은 매입비용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전달되어 주로 토지 매입비나 건설 초기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인다. ABCP는 단기 금융상품이므로 부동산 개발업자는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ABCP를 재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분양이 완료되기까지 자금이 회수되지 않기에 새로운 ABCP를 발행해 기존 발행분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재발행을 이어간다. 분양이 완료되어 수익이 발생하면 분양 대금으로 자금을 회수한 후 ABCP를 상환한다. 그러나 분양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자금 회수가 늦어지면 신용위험이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거품의 팽창기를 거친 후 2011년부터 시작된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ABCP의 연장과 상환에 비상이 걸린다. 경기가 호황일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로 건설사들이 부도나자 급격히 부실화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선분양으로 수금한 분양자의 자금과 건설사의 신용으로 시행사가 사업비를 충당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이다. 시행사의 부동산 PF 평균 자기자본 비중이 외국이 30에서 40%와 달리 고작 3.2%이기에 경기 침체로 대출 부실화가 발생할 경우 큰 문제가 된다. 장기 자금 조달이 목적인 부동산 PF는 전체 자금 조달 구조이기에 ABCP를 단기 자금의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다. 담보 자산 중 상당 부분이 부실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급격히 떨어지자 ABCP 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금리 인하의 기대 속에 증권사들이 ABCP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 PF의 유동성을 보완하고 있지만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까지 PF의 리스크가 장기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무분별한 ABCP의 발행 탓이다. 부동산 상승의 탐욕에 눈이 멀어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의 프로젝트 계획서만으로 브릿지론을 대출해준 금융권의 책임도 크다.